안녕하세요. 올드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상상력과 공포의 거장 중 한 명인 미국의 레이 브래드베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이 브래드베리는 1920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미국 작가 중 한 명으로 SF, 판타지, 공포, 미스테리 장르에 기여한 공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70년이 넘는 작품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작가, 영화 제작자, 그리고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작가의 작품 중 화성 연대기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화씨 451. 그는 때때로 더 어두운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마지막 단어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영혼을 남기는 무언가를 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접하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브래드베리의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 하나로 큰 명성을 얻은 10월 게임입니다. 겉보기에는 할로윈 파티 게임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웃으며 오싹한 물건을 돌려가며 몸을 떨게 하는 게임이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훨씬 더 불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10월 게임, 레이 브래드베리. 그는 화장대 서랍에 권총을 넣고 닫았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걸 사용하면 루이즈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단지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죽어가면서 느끼는 고통, 고통을 오래 맛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것보다는 어떤 고통을 주느냐가 문제다. 그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신중하게 윗 단추를 채웠다. 그러다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길에서 들리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마치 쥐떼 같았다. 어린이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같다. 그는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만으로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었다.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간다. 10월. 그 10월의 마지막 날. 바로 할로윈. 눈과 코 모양을 도려낸 호박 램프 안에서 촛불이 타는 냄새가 났다. 요즘 사태는 그다지 호전되고 있지 않다. 10월이라고 해결된 것도 아니다. 도리어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그는 검은 나비 넥타이의 모양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묵묵히 쳐다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 거울 밖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지금이 봄이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전 세계가 폐허가 될 것이다. 봄의 초록빛도 여기에는 없다. 싱싱함도 없으며 희망도 없다. 그때 가벼운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말이 옳으니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의 귀여운 딸, 8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혼자 지내왔다. 입을 여는 일도 없다. 빛나는 푸른 눈과 웅얼거리기만 하는 조그만 입. 해가 지기 시작하자 딸은 밖으로 들락날락하며 여러 가면을 써보고는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울까? 어느 것이 가장 징그러울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둘이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아무래도 해골 가면이 가장 무섭다고 결론지었다. 이 해골은 딸의 말에 의하면
굉장해. 아마 모두 기절할 거야. 그는 오랫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냉정함을 응시하고 있었다. 10월이라는 계절은 좋아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 옛날 할머니 집 앞에 쌓인 낙엽 위를 뒹굴며 바람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나무들을 봤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울었던 것이다. 그 슬픔은 매년 되살아났다. 그것은 언제나 봄의 방문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가을. 이 계절이 100만 년이 지나도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봄은 오지 않는다. 오늘 밤 그는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다.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흔적조차도. 그것은 모두 어딘가에 숨어 있었지만 그치게 할 수는 없었다. 사탕의 달콤한 향기가 집안에 진동하고 있었다. 루이즈가 캐러멜로 절인 사과를 나르고 갓 만든 어린이용 펀치를 큰 그릇에 가득 담았다. 문마다 사과를 매달아 놓고 속을 파내고 눈과 코 모양을 만든 호박을 창가에 매달아 놓았다. 거실 중앙에 설치된 물이 가득 든 쇠 세숫대야. 그 길에 봉지 가득 사과가 들어있다. 그것들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들에게 필요한 촉매제는 애들이 왕창 쳐들어오는 것이다. 갑자기 사과가 세숫대야 물에 던져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문에 달린 사과는 그네처럼 흔들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탕이 동이 나고 거실 가득 공포의 탄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직 집안은 그 준비로 조용했다. 루이즈도 오늘만큼은 방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그가 틀어박혀 있는 방만 빼고 그것이 루이즈다운 빈정거림이었다. 아시죠? 이렇게 바쁜 것. 너무너무 바빠요. 당신 방까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한동안 이렇게 구차한 일로 끝없는 게임을 벌였다. 하찮고 어린애 같은 게임. 루이즈가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물이 먹고 싶군 하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물을 마신다. 안에는 가스에 얹은 캐러멜이 태고적 지표면처럼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수정화를 들여다보는 마녀처럼 보고 있었다. 아 참, 호박에 촛불을 켜야지. 그녀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거실로 달려나갔다. 내 파이프 어디 있지? 그는 웃으며 뒤를 따른다. 어머, 사과줄을 잊고 있었어. 루이즈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자 그녀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열쇠까지 잠그어 버렸다. 욕실 밖에 서서 의미 없이 웃고 있자 입에 문 파이프가 서늘해졌다. 짓궂은 게임은 지긋지긋하나 5분 정도 참고 기다렸다. 욕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내가 눈치채면 재미있어 할 뿐이라 일부러 흥겹게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위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윽고 열쇠를 풀고 루이즈가 나와 아래층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야수가 사라지고 사슴들이 연못에 모여 정글에 편안함이 온 것처럼 나비 넥타이를 바로 하고 예복을 다 입었을 때 복도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얼굴에 해골 의상을 뒤집어 쓴 마리오린이 문을 열었다. 이거 어때요, 아빠? 멋지구나. 가면 밑에서 갈색 머리가 삐져나와 있다. 해골 눈 안에서 작고 푸른 눈동자가 웃고 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리오린과 루이즈,
그의 남성적 특징, 검은 힘에 암흑의 비난을 던지는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연금술 때문에 자신의 체질 모두를 빼닮은 아이를 잉태했을까? 내 피를 받아 태어나야 할 검은 피부, 암갈색 눈동자, 검은 머리를 태어날 때까지 표백하고 표백해. 마리오린을 갈색 머리에 푸른 눈, 장밋빛 뿔을 가진 딸로 만들었을까? 가끔 그는 루이즈가 성행위와는 관계없는 객체로 마리오린을 잉태한 것은 아닌가? 무시하는 마음이 정신과 세포를 쇠뇌시켜 처녀로서 임신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졌다. 남편을 혼내기 위해 그녀는 자기만을 닮은 아이를 낳고 게다가 의사까지 한 통속이 되어 안 됐습니다만 월터 씨, 부인께서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나를 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어. 미치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8년 전에 지금 그는 해골 가면을 쓴 마리오린을 안으려고 몸을 숙이려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애정 없는 어머니의 사랑에 매달려 자란 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바라지 않는 출산이었지만 검은 피부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닮지 않았더라도 마리오린을 마리오린 나름으로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외의 일이 순조로웠다면 딸을 사랑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루이즈는 본래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만 해도 공포에 떨었다. 아이 일은 그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날 밤부터 1년 가까이 출산의 고통이 올 때까지 그녀는 침실을 따로 썼던 것이다. 그녀는 억지 임신을 하게 된 덕분에 죽을 각오까지 했다. 그런 루이즈가 단지 아들을 가지고 싶어 아내를 저승으로 내모는 남편을 증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루이즈는 당당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았다. 남편이 병원에 문병 간 날 그녀의 눈길은 차가웠다. 나는 살아있어 라고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는 갈색 머리의 딸이야. 자, 봐요. 그가 손을 뻗자 그녀는 갓 태어난 분홍빛 아기를 감싸며 등을 돌렸다.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을 수는 없어라며 음흉한 남자에게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10월, 항상 10월은 다가왔으나 그 뒤를 따르는 긴긴 겨울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에 떨게 되었다. 펑펑 쏟아지는 광기 섞인 눈 때문에 집에 갇혀 그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덧없는 나날. 이 8년간 탈출할 구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봄, 여름, 외출하거나 산보하거나 소풍을 가기도 했다. 그것은 증오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민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하이킹도 소풍도 밖으로 나가는 일도 낙엽과 함께 사라졌다. 손님을 초대하곤 했으나 눈이나 추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한 번은 플로리다 여행을 위해 저금도 해봤다. 3명이 같이 갔던 것이다. 그는 밝은 대기 속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8년째 겨울을 맞이하려는 지금 모든 노력이 중단되었음을 알았다. 이 겨울을 견디어내기도 힘들 것이다.
그의 내면에 쌓인 울적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직이란 조직을 다 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내면에 있는 화약고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루이즈가 나간 모양이다. 마리오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처음 온 애들이나 어른들을 맞이하려 튀어나갔다. 탄성과 웃는 소리. 그는 계단에 섰다. 아래층에 있는 루이즈가 손님의 코트와 모자를 받고 있었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 금발이 피부의 흰 빛을 한층 더 빛내고 있다.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떠들며 웃었다. 기가 죽은 추억이 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세월 때문일까? 주부 생활에 잠재되어 있는 권태기일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설마 그 애가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그와 루이즈 사이의 긴장의 상징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의 질투, 사업의 실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난 일들. 오히려 지금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루이즈가 준 상처와 같은 상처를 루이즈에게 주지 않는 한 이야기는 간단하다. 이혼해도 그녀는 상처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꾸물거리며 결단 내리지 못했던 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 뿐이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좋아했다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있자. 싫고 미워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주겠다. 뭔가 방법을 생각하자. 예를 들면 마리오린을 그녀의 손에서 떼놓는다. 합법적으로. 그렇다. 그것이 좋다. 가장 잔혹한 방법이다. 마리오린을 떼어내는 것이다. 어서 오세요. 그는 웃음을 띠며 계단을 내려갔다. 루이즈는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월더 씨. 애들은 탄성을 지르며 내려오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초인종도 10시부터는 울리지 않았다. 문에 매달아 놓은 사과도 다 먹어치우고 사과 먹기 경주에서 애들은 물에 흠뻑 젖어 냅킨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냅킨은 캐러멜과 펀치로 더럽혀졌다. 주인 역인 그는 멋진 솜씨로 인기를 독차지했다. 파티의 주도권을 아내의 손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 주도권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며 파티에 온 손님 하나하나에 말을 걸었고 모두가 그의 특제 사과주로 기분 좋아했다. 자꾸자꾸 일어나는 폭소의 도가니 속에서 당나귀의 꼬리잡기나 빈병 돌리기나 그 외 여러 가지 게임의 진행을 한 것이다. 게임들이 끝나고 삼각형의 눈을 가진 호박의 빛만 남기고 집안의 불을 모두 껐다. 여러분, 조용히 나의 뒤를 따르세요. 그는 살금살금 지하실로 애들을 데리고 갔다. 나름대로의 변장을 한 애들이 난리를 치는 한편 어른들은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빈틈없는 남편을 보고는 서로 칭찬하며 저런 남편이 계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애들 다루는 솜씨가 틀려요 라며 서로 부러워했다. 애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남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로, 이곳은 마녀의 무덤이란다. 그가 소리쳤다. 찢어지는 괴성이 들렸다. 그는 일부러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려라. 어른들은 웃고 있었다. 어두운 지하실 입구에 미치가 테이블을 미끄럼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애들은 한 명 한 명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애들을 향해 그는 아주 무서운 소리와 괴성을 질렀다. 호박 불빛만이 비치는 어두운 집에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리오리는 파티가 열리는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파티의 즐거움도 기쁨도 안으로 숨어버렸다. 어쩌면 저렇게 독한가 싶었다. 자기를 위해 모두 보여주었는데 마치 눈앞에 개구리의 무리가 뛰어다니듯 입을 다물고 눈만 반짝반짝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은 어른들이 내려갈 차례이다. 무섭기도 하고 깜짝 놀라 웃으며 짧은 미끄럼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나 마리오리는 무서워서인지 끝까지 옆에 서 있다. 루이즈는 남편의 손을 잡지 않고 내려갔다. 그가 손을 잡아주려고 내밀었으나 그 전에 루이즈는 사라져버렸다. 아래층에는 그림자도 없고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다. 마리오리는 미끄럼 옆에 서 있었다. 아빠, 저 내려가요. 그는 딸을 안았다. 모두 지하실에서 큰 원을 만들어 앉았다. 벽에 설치된 난방용 밸브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다. 사방벽에 의자를 늘어놓고 떠들고 있는 애들 24명과 낮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어른 12명이 앉아 있다. 루이즈가 맨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미치 윌더가 계단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았다. 그가 사회자가 되어 암흑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가 한 명 움직였다. 습한 콘크리트 냄새. 집 밖에는 10월의 별밤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있었다. 자, 그럼 조용히. 어둠이 쌓인 지하실 안에서 그가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실내는 형체도 전혀 알 수 없는 어둠에 갇혔다. 빛 한 줄기 없다. 다른 빛에 반사되는 빛도 없다. 눈동자 빛조차도. 자, 마녀는 죽었다. 그가 말했다. 애들이 분위기를 돋구었다. 마녀는 죽었다. 살해되었어. 그때 사용된 칼이 이것이야. 그는 칼을 옆으로 들었다.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원을 따라 계속 돌렸다. 히히거리며 웃는 소리와 얼빠진 비명. 어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났다. 마녀는 죽었어. 이것이 그의 머리다. 미치는 속삭이며 그 물체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넘겼다. 에이, 나 이 게임 알아요. 아이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뻐기듯 외쳤다. 냉장고에서 닭 창자를 꺼내와서는 마녀의 창자라고 하며 모두에게 돌리는 거야. 유리구슬을 돌리면서 마녀의 눈알이라고 하고 옥수수 알이 이빨이 되고 종이 봉지가 위가 되고 나 이 게임 알아요. 조용히 해. 재미없어지잖아. 어느 소녀가 말했다. 마녀는 파멸했다. 이것이 팔이다. 미치가 말했다. 으악! 뜨거운 것을 만지듯 물체는 다음에서 다음으로 빨리 전해졌다. 그 중에는 비명을 지르며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징그러운 물건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까지 지하실 가운데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었다. 뭐야, 닭 창자 아니야? 남자아이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외쳤다. 여기 와서 앉아, 헬렌. 남자아이는 원 가운데 서 있는 애를 불렀다. 다음에서 다음으로 작은 비명이 일어나고 또 물건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마녀는 엉망진창. 이것이 심장이다.
미치가 말했다. 7개의 하찮은 물건이 웃음을 자아내며 어둠 속을 움직였다. 마리오린,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건 게임이니까. 루이지가 소리쳤다. 마리오린의 대답은 없었다. 마리오린, 무섭니?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 미치가 대답했다. 다음에서 다음으로 물건이 전해져 비명과 웃음이 일고 있었다. 집주인은 가을바람이 한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어두운 지하실 계단 밑에 서 있는 남편. 그는 차례차례 무서운 말을 하며 물건을 건네주었다. 마리오린? 지하실 구석에서 루이즈가 다시 불렀다. 모두들 떠들고 있다. 마리오린? 루이즈가 외쳤다. 모두 입을 다물었다. 마리오린, 대답을 해. 무섭니? 마리오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치는 지하실 계단 밑에 서 있었다. 루이즈가 소리쳤다. 마리오린,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다. 실내는 침묵이 흘렀다. 마리오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루이즈가 외쳤다. 아까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위에 방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오린! 대답이 없다. 루이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마리오린! 마리오린! 불을 켜! 어른 중 누군가가 말했다. 물건을 돌리는 일은 멈추었다. 각자 마녀의 몸 일부를 손에 든 채 어른도 애들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 돼! 루이즈가 숨을 헐떡거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안 돼! 불을 켜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불을 켜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불을 켜지 말아주세요. 루이즈는 급기야 절규하고 있었다. 지하실 전체가 비명으로 얼어붙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암흑의 지하실에 앉은 채 모든 사람이 이 10월 게임 도중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거칠어지고 지붕을 덜컹거리게 하고 호박의 촛불향과 사과향이 섞여 각자 손에 든 물건들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내가 위로 가볼게요. 남자아이 하나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외쳤다. 어쨌든 마리오린을 찾으러 온 집을 뛰어다녔다. 그 애는 이윽고 숨을 헐떡거리며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어둠을 향해 소리쳤다. 없어요. 그때 어떤 멍청한 녀석이 불을 켰다. 어떠셨나요? 와우. 와우. 브래드베리는 우리에게 그 공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조각조각 맞춰보도록 내버려 두죠. 아내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리고 삶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게임이 순진해 보입니다. 전통적인 할로윈 트릭을 잔뜩 등장시키죠.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물건들이 너무 따뜻해지고 끈적거리고 무거워지죠. 그리고 결국 아이들의 침묵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작품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진정한 공포는 항상 유령이나 괴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 내면의 어둠, 즉 증오, 잔혹함,
그리고 타인을 해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브래드베리는 상상력이 어떤 자세한 묘사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이에 적힌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증오와 오난은 사람을 정말 끔찍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은 종종 가장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할로윈 파티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릇을 건넨다면 여러분들은 용기 내어 그릇 안에 손을 넣을 건가요? 저는 이제부터 무조건 도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